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10단원 볼 차례죠? 자, 10단원 교재 없으신 분 있어요? 네. 자, 10단원에서 그 앞에 야코비안 행렬까지 좀 봤었죠? 그리고 영역이 바뀌었을 때 이제 바뀐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봤었고, 자, 근데 뭐 그 두 개 내용은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자, 2번 내용. 우리 이중적분의 좌표 변환. 자, 이 이중적분의 좌표 변환을 좀 하려고 앞에서 야코비안 행렬, 그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이해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이중적분의 좌표 변환 내용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번 보시면 우리 이중적분의 좌표 변환인데 우리 일단은 정적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정적분은 우리 적분이 힘들 때 변수를 좀 어떻게 하기도 했었죠? 어떤 변수를 좀 치환해서 막 공통인 게 있거나 좀 어려운 변수를 그 변수 형태의 식을 치환해가지고 계산을 했었다는 거. 좀 이런 거 내용 있었죠. 뭐 삼각 치환이나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변수를 치환해서 좀 적분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쵸? 우리 적분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였지. 자, 근데 이제 중적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적분에서도 우리 중적분을 구하기 힘들 때, 자, 중적분 구하기 힘들 때 우리 앞에서는 막 그 변수를 바꾸기도 했죠. 맞아요? dx, dy를 dy, dx로. 그러니까 적분서를 바꾸거나 막 그림 그려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했는데 그런 방법도 좀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되죠? 자, 그런 방법도 좀 잘 안 통해서 적분이 하기가 힘들다. 자, 그럴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적분의 변수를 치환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야. 정적분 했던 거라. 되죠? 그래서 이 좌표 변환은 우리 이중적분 좌표 변환은 그 정적분에서 그 치환적분 있죠? 그거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적분이 안 되니까 적당한 치환을 통해서 적분이 되게끔 형태를 바꿔주는 거구나.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공식을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보는 이중적분이죠, 이런 거. H는 X하고 Y에 대한 식인 거고, P적분 함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영역 R에 대한 적분을 하는 상황. 우리 이제 계속 봤던 이중적분 기본적인 형태죠. X하고 Y에 대한 이중적분. 자, 그래서 요게 뭐 X에 대한 적분 먼저 하고 Y에 대한 적분이 만약 된다면은 뭐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맞아요? 근데 이게 보통 적분이 안 되는 형태로 나와요. 이 단원에서. 적분이 안 되는 형태로 나오고, 된다고 해도 좀 되게 까다롭다, 적분이. 그래서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운 형태. 자, 그리고 보통 이 단원에서 나오는 거는 그 피적분 함수에 약간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피적분 함수에 그, 뭐 우리 정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정적분도 그 피적분 함수에 막 치환할 식들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막 모의고사 보면은 나왔었잖아. 그런 거. 어떤 치안할식이 좀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피적분 함수에서 약간 힌트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역 R 모양에서도 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떤 모양에서 어떻게 치환하는지. 자, 어쨌든 요게 적분이 잘 안 되는 형태다. 자, 그거를 우리가 뭐로 바꾸냐면, 우리 이제 정적분에서는 X에 대한 적분을 보통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꿨죠. 뭐 변수는 크게 상관없었지만. 맞아요? 여기서는 x하고 y에 대한 적분을 보통 u하고 v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주는 편이에요. 변수는 사실 뭐 s나 t나 뭐 이런 거 잡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냥 보통 uv로 치환을 한다. 알겠죠? 보통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정적분에서 치환적분은 t로 보통 했었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변수가 왜 꼭 t냐? t를 많이 쓰니까. 알겠죠? 여기도 왜 uv냐? uv를 많이 쓰니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UV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주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X하고 Y에 대한 식을 U하고 V에 대한 식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식이 정리는 돼 있거든요. X가 F고 Y가 G로 정리는 돼 있는데 이거는 문제 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X하고 Y에 대한 식을 U하고 V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 뭘 통해서? 적당한 치환을 통해서. X하고 Y에 대한 식을 적당히 치환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바꾸고 나서 뭘 곱해야 되냐면, 자, 우리 치환하면은 뭔가 좀 바뀌었었죠, 모양이. 맞아요? 그거를 좀 맞춰줘야 되는 식이 있다. 그게 이제 야코비안 행렬이에요. 변수를 이렇게 이제 변환을 했으면은 뭔가 이제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야.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었죠. 영역 막 그 모양이 달라졌었잖아. 맞아요? 뭐 마지막 문제 생각해 보면 원래 넓이는 1이었는데 바뀐 넓이 막 3이 되고 그랬었죠.
그런 식으로 치환을 하면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뭐 똑같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 치환을 하고 나서 원래 적분이랑 맞춰줘야 되는 놈이 필요하다. 알겠죠? 요걸 맞춰줘야 되는 놈이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그 야코비안 행렬식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야코비안 행렬식. 자, 여기다 이제 절대값 한 거를 넣어주면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책에는 뭐 이렇게 표현돼 있죠?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야코비안 행렬식은 지금 그 적분하는 상황이 x, y에 대한 식을 uv로 바꾸는 거니까 x, y를 uv로 바꿀 때 야코비안을 써줘야 된다. 기억하기 쉽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기억해둬야 돼요. 지금 치환이 x, y에 대한 걸 uv로 바꾼 거니까 x, y를 uv로 바꿨을 때 야코비안. 자, 그러면 이거 자체를 우리 행렬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죠. x를 uv로 편미분한 거 1행에 쓰고 그 다음에 y를 uv로 편미분한 거 2행에 쓰는 거였지. 야코비안 행렬식에. 자, 그래서 요 행렬식으로 이제 구해도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뭐가 좀 많이 쓰이냐면 이 영야코비안 있죠. 이거 역수해도 된댔잖아. 맞아요? 실제로는 요거를 더 많이 쓴다. 자, 그래서 이게 역수하면은 UV를 XY로 바꿨을 때 야코비안의 역수가 또 되는 거죠. 그제? 자,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번 더 써보면은 결국 U를 뭐로? XY로 편미분. 그럼 U를 XY로 편미분하면 U 서브 X. 이건 뭐 라운드 기호는 굳이 안 쓸게요. 그 다음에 U를 Y로 편미분. 그 다음 V를 X로 편미분. V를 Y로 편미분. 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되죠? 자,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좀 많이 쓰기도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x, y에 대한 식이 좀 복잡하게 돼 있으면은 그 복잡한 식을 u로 취한 막 v로 취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u하고 v가 x, y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 있잖아요. 거기서 야코비안 구할 땐 이걸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다시 연립해서 x, y를 또 구해야 되거든. 이걸로 하려면. 그 과정 귀찮으니까 이걸로 계산하는 사항이 좀 많다. 되죠? 자, 이거는 좀 문제를 통해서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영야코비안 식을 많이 쓰는지. 이건 이따가 차차 얘기하고, 자, 요거를 보통 더 많이 쓴다는 거. 근데 이걸 쓰는 상황도 있으니까 기억은 해둬야 돼요.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좌표 변환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미 배운 거 하나 있었거든? 좌표 변환을 이미 사실 했었어요. 2번. 2가지 공식을 배웠었는데, 극좌표로 바꿨던 거 있죠? 여러분들 이거 있었잖아. 이거 극좌표로 바꿨을 때 이렇게 치환을 했었죠.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로. 자, 이것도 일종의 좌표 변환이에요. x를 u하고 r하고 세타에 대한 식, y를 r하고 세타에 대한 식으로 바꿨을 때 그것도 사실 치환적분 하는 거예요. 그죠? 좌표 변환한 거였어. 근데 그거는 워낙 대표적인 이중적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공식화 시켜서 외웠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면적소가 바뀔 때 뭐가 붙는다고 좀 외웠었죠? 그 R이 붙는다고 좀 외웠었지. 그거 좀 나중에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한번 보는 거야. 이걸로 이제 어떻게 나오나. 자, 도대체 그 R이 왜 붙었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결국 어떻게 치환이 된 거냐면 X, Y에 대한 적분을 R하고 세타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변수가 UV가 아니라 그냥 R하고 세타일 뿐이에요. 극좌표니까. 되죠? 그러면 이때 야코비안은 이 야코비안 행렬식은 어떻게 이제 표현하면 돼요? 그냥 원래는 이거지. x, y에 대한 식으로 UV로. 그러면 지금 변수는 UV가 아니라 R하고 세타니까 x, y를 R하고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 한 야코비안 공식을 쓰면 되죠. 그러면 일단은 x를 R로 편미분. 그 다음 x를 세타로 편미분. 그 다음 y를 R로 편미분. 그 다음에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나 처음부터 써볼게요. 완전 처음부터.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x하고 y에 대한 식을 r하고 세타로 치환을 했네. 상황이. 그러면 이게 x를 r로, x를 세타로, y를 r로, y를 세타로.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나와요. 되죠?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저 공식 써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거 x, y 식이 있으니까, 자, r로 편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남죠. 그 다음에 세타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고, 그 다음 y를 r로 편미분하면 사인 세타 남고,
y를 세타로 편미하면 r 코사인 세타 남죠. 이거 한번 계산해봐요. 자, 이거 행렬식 계산할 수 있잖아, 샤러스로. 자, 그러면 요거 곱 빼기 요거 곱이니까 빼기 하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여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있지? 그럼 r로 묶이잖아. 결국 이게 r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r은 보통 음수인 상황이 거의 없었죠. 뭐 반지름이니까 0부터 뭐 2나 0부터 1이나 뭐 1부터 2나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절대값 붙여도 그냥 r이야. 그래서 그냥 이 r이 붙는다고 외웠었던 거예요. 되죠? 그래서 그 r이 사실 극좌표로 바꿨을 때 야코비안이었구나. 야코비안 행렬식 계산해보면 이거였구나.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좀 봤는데, 여러분들 하나 더 배웠었죠? 삼중적분에서 뭐 있었어요? 구면좌표로 바꿨던 거 있죠? 주면좌표는 뭐 어차피 극좌표랑 똑같은 거고, 구면좌표가 좀 더 새로운 거였잖아요. 구면좌표도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 변수 3개짜리죠? x, y도 있고 z도 있고, 한번 다시 기억해보면 뭐예요? 이거는 계산은 좀 생략하는데 이거 한번 복습해볼까요? 자, x 뭐였지?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다음 y는 로우 사인 파이 사인 세타였고, 그다음 z는 이제 로우 코사인 세타였죠. 코사인 파이. 자, 요거 이제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해봐요. 이건 변수 3개짜리니까 야코비안 행렬식이 이렇게 나와. 이것까지만 써볼게요. x, y, z. 우리 3차원 야코비안도 좀 있었죠, 공식이? 그래서 이거를 로우, 그다음에 파이, 로우 세타가 좀 먼저죠. 로우 세타, 파이. 자, 이걸로 편미분한 모양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계산해보면 쭉 계산이 되겠죠. 결과만 한번 써볼게요. 얘는 뭐 나오겠어요? 외웠잖아. 로우, 제곱, 사인 파이.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계산이 좀 귀찮으니까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던 거야. 그죠? x, y, z를 로, 파이, 세타. 결국은 그 구면좌표로 바꿨을 때 야코비안이 얘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붙는다고 그냥 외워서 했던 거죠. 맨날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거 워낙 많이 나오는데. 그죠? 맨날 뭐 이거 야코비안 계산할 거예요? 아니지. 그냥 외워야지. 그러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왜 이게 나왔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외우긴 해야 된다. 그죠?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외우면.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저 좌표 변환 내용이었고,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통해서 좀 계산 연습해 봅시다. 자, 우리 대표형 6번 문제예요.
우리 6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영역 R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U하고 V에 대한 영역이 이렇게 상수로 나와 있죠. 자, 그럼 뭔가 직사각형 영역이고, 그러면 U하고 V에 대한 적분은 뭔가 되게 쉽겠다. 맞아요? 그런 것도 좀 눈치챌 수 있죠. 이 영역 보고. 자, 근데 이제 G가 어떻게 돼 있냐면, UV에 대한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벡터 함수로 나와 있어요. 6,U분의 V.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식의 의미는 뭐, 벡터 함수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정확히는 뭐 잘 모르긴 하겠어요. 자, 그때 이제 이 적분 구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하고 y에 대한 적분을 하려고 보니까 뭐 적분 되게 쉬운 모양이죠. 타항식이니까 이거 적분은 되게 쉬워요. 자, 근데 이게 뭐로 돼 있어요? GR로 돼 있네. 의미 한번 봐봐요. 저 R 영역을 이 G에다 넣으면은 결국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요 R 영역 있죠. 요거를 이 G에 대해서 변환을 시키면은 뭔가 결과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는 뭐하고 뭐에 대한 적분? X하고 Y에 대한 적분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영역 GR이라는 거는 뭐하고 뭐에 대한 식이겠어요? X하고 Y에 대한 식이겠지. 맞아요? X하고 Y에 대한 영역 이어야지만 이 적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죠? 우리가 영역 D로 보통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문제 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영역을. 돼요? 그러면은 이 영역 R을 넣으면은 결국 얘가 뭐가 된다는 결과가 X하고 Y에 대한 식이 된다. 눈치챌 수 있죠? 앞에 게 뭐요? X, 뒤에 게 Y. 일단은 이걸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얘를 X로 두고 얘를 Y로 두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좌표 변환이 하는 상황이지. 일단은 이 GR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파악은 못해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U하고 V에 대한 범위는 알죠? 그러면 결국 X, Y에 대한 적분이 되긴 하지만 적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영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X, Y에 대한 적분을 뭐에 대한 적분으로? U하고 V에 대한 적분으로 좀 바꿔서 해보라는 거겠지. 문제 의도 알겠어요? 눈치챌 수 있죠? 이 정도는? 응. X, Y에 대한 적분이 안 되잖아. 영역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UV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야 되는 걸 착안해야 돼요. 되죠? 응. 자, 그러면 이제 좌표 변환하는 상황이니까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좌표 변환했을 때 U하고 V에 대한 적분 되죠? 우리 마치 치환 적분했을 때 T의 범위 찾는 것처럼 U하고 V 범위는 찾아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대놓고 나와 있지? U하고 V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영역 R로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러면 1부터 2, 0부터 1로 하면 되겠네. 둘 다 상수니까 순서는 상관없고. 되죠? U하고 V에 대한 구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피적분 함수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U하고 V에 대한 적분 할 거니까. 이 식으로 뭘로 바꿔야 돼? U하고 V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죠. X 대신에 U 넣고 Y 대신에 U분의 V 넣어갖고. 자, 그러면 2는 원래 있었고 X 대신에 U 넣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U분의 V 넣고 요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알아야 돼요? 이 야코비안 알아야지. 야코비안 빼먹으면 안 돼요. 자, X, Y를 UV로 바꿨을 때 야코비안 구해야 되죠, 지금. 자, 그럼 이거 한 번만 더 써볼게요. X, Y를 UV로 바꿨을 때 야코비안인데 우리가 보통 영야코비안을 좀 많이 쓴다고 했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거야. 좀 더 쉽게 나온 거죠. X하고 Y에 대한 식이 UV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지. 야코비안을. 맞아요? 그럼 그냥 구하면 된다. 뭘로? 이 X를 U로 편미, V로 편미 일행해. 맞죠? 그러면 X 이거 U니까 U로 편미하면 1이고 V로 편미하면 0이잖아. 되죠? 자, 그 다음에 Y를 U로 편미, V로 편미 이행해. 그럼 U로 편미하면 마이너스 U제곱분의 1이고 U제곱분의 V고 그 다음에 Y를 V로 편미하면 U분의 1이죠? 이거예요. 그럼 이거 뭐요? U분의 1이네. 그죠? 자, 그래서 야코비안은 U분의 1 나오는데 뭐 U는 범위가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가 해줄 필요 없죠. 자, 그러면 그대로 넣으면 돼요. 야코비안 U분의 1. 되죠? 자, 이게 야코비안으로 넣어준 거예요. 되지? 자, 그러면 이제 D 얘가 먼저죠. dv, du 하면 끝이에요. 이게 좌표 변환한 거예요. 마치 우리 치환적분 한 것처럼 된 거죠. 되죠? 그러니까 치환적분은 요 붙는 거를 미분을 통해서 구했었는데 얘는 이게 야코비안 행렬식으로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변수가 두 개니까 미분으로는 못 구하거든.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다 약분되는 거 보이죠? 딱딱 약분되고 2v만 적분하면 되네. 자, 그럼 변수 분리합시다. 자, u에 대한 적분은 어차피 그냥 1이고 없으니까. 그 다음 v에 대한 적분하면 v제곱인데 얘도 1이죠? 자, 그러면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되게 드문 형태긴 한데 이렇게 xy에 대한 적분을 uv로 바꿨을 때 저 uv의 영역이 그냥 주어져 있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여기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게 이 문제인데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자, 페이지 220쪽 다시 돌아와서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기본 공식을 좀 본 거고, 자, 이제 이 기본 공식만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좌표 변화는 아쉽게도. 그래서 문제 상황마다 어떻게 막 그 치환을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좀 이 좌표 변화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냥 기본 공식만 가지고 하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환 적분했을 때도 생각해봐. 막 어떤 식 모양에 따라서 막 어떻게 치환해야 될지 막 그런 게 아주 다양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치환 적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막 답이 없었어요. 막 너무 많아.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이번 모의고사 봤을 때도 막 3번인가? 그런 것도 되게 어렵잖아. 뭘 치환해야 될지 생각하기가 어려워.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어렵다고. 치환 적분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 좌표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식 보고 이거 뭘 어떻게 치환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기가 제일 어려워. 일단. 그래가지고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내용으로. 되죠? 아, 이렇게 모양이 나오거나 이런 형태면 어떻게 치환하라고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걸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걸 안 외우고 있으면 착안하기 힘들어. 뭘 어떻게 치환해서 범위를 또 어떻게 잡고 해야 되는지. 되죠? 그래서 뭘로 정리를 해놨냐면 이 영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특수한 형태의 영역. 아, 우리 보통 치환적분, 저 정적분에서 치환적분은 시계 모양 가지고만 좀 판단을 많이 했었죠. 시계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치환을 해야 될지를. 그쵸? 근데 이 좌표 변화는 좀 다르다. 영역에 따라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피적분 함수 보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역이 제일 중요해. 영역이 어떤 모양인지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특수한 형태의 영역에 따른 좌표 변화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수한 형태의 좌표 변화. 자, 요거 내용이 잘 돼 있나요? 20쪽. 맞죠? 그래서 우리 봅시다. 우리 영역의 뭐에 따라서 형태.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약간 피적분 함수거든요. 들어있는 거. 자, 피적분 함수는 약간 좀 부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치환에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정도? 근데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이 영역. 영역의 형태가 이 판단의 근거가 돼요, 항상. 피적분 함수도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고. 자, 요거에 따라서 우리 적분 가능하도록 적당히 치환을 한다. 우리 내용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었죠. 적당이라는 게. 문제를 보고 어느 정도 좀 외워야 돼. 그 형태에 따른 모양을. 그래서 이걸 내용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적당히 치환하는 게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 어떤 형태죠? 그림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름모라고 하죠. 마름모. 정사각형이기도 한데 이렇게 좀 뒤집어 놨으면 이게 90도로 돌려놨잖아. 그럼 보통 좀 마름모라고 하죠. 정사각형으로 안 하고. 자, 그래서 정사각형이기도 한데 이 마름모 꼴이라고 보통 한다. 말해. 자, 그러면 이런 마름모 꼴 영역에 대한 적분을 하는 사항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마름모 꼴에 대한 x하고 y 범위 잡기가 좀 쉽나? 물론 잡을 수야 있지. 근데 잡으려면은 귀찮아. 왜냐면은 이것도 영역 나눠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x 상수로 잡아봐요. 마이너스 1부터 1 잡히지. y 잡을 수 있어요? 꺾여 있는데? 꺾여 있으면 안 된댔잖아. 그래서 이거 반 잘라서 해야 돼. 굳이 잡으려면.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잘라서 언제 계산해? 별로지. 그래서 영역 모양이 딱 보니까 마름모 꼴이다 하면은 거의 그냥 막 100%라도 봐도 돼요. 100% 이거는 좌표 변환하는 문제다. 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영역이 이런 모양이면 무조건 좌표 변환한다고 알아두셔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마름 목걸이에 대한 좌표 변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통은 피적분 함수에 힌트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모양 보고 외워두면 좋아요. 그거 없을 수도 있거든요. 가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치환을 하냐면 자, 일단은 요거 식을 다 구해봤어요. 제가 직선식을. 자, 1사분면상의 직선 요거죠. 식. 2사분면 요거고 3사분면 요거고 4사분면 요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치환을 했냐면 x 더하기 y 있죠.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이거 뭐 양함수 형태다, 음함수 형태도 아니죠. 맞아요? x, y에 대한 식은 상수로 일부러 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u로 치환하고 결과예요, 이거는. x 마이너스 y를 v로 치환한다. 마름모 꼬리면 요렇게 치환한다고 외워야 돼요. 알겠죠? 왜? 식이 이거거든. 식이 이것들로 돼 있잖아.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들로 돼 있죠? 자, 이렇게 치환하면 뭐가 좋냐면 범위가 엄청 좋아져요. 자, 이거 치환하면은 일단은 두 가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U하고 V에 대한 범위 알아야지. 그 다음 야코비안 알아야죠. 야코비안은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쉬워요. 근데 그 항상 U하고 V에 대한 범위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 알겠죠? 자, 그러면 U하고 V의 범위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어렵고. 알겠죠? 좌표 변환에서 제일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어떻게 될까요? U하고 V는 범위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 기하학적 의미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이게 U라는 식이 이 치환식에서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갖냐. 여러분들 이거 X 한번 넘겨봐요. X 넘기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U라는 양함수 형태 나오죠. 그러면 의미가 뭐야? U의 의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Y절편 아니에요? 뒤에 있는 상수니까. 그러면 이 영역을 이 U라는 Y절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요거죠. 얘하고 얘. 맞아요? 그러면 이 영역이 이 직선 Y절편에 대한 영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Y절편 몇부터? 마이너스 1부터지?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마이너스 1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 Y절편 0이네? 더 올라가지? 어디까지? Y절편 1까지. 돼요? 그러면은 U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잡으면 되겠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영역이 잡히는 거예요? U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사이 있죠? 이 사이 영역이 딱 다 잡히는 거예요. 돼요? 우리가 마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중적분에서 뭐 정사각형 영역 잡을 때 x범위 마이너스 1부터 0부터 1로 잡죠. 0부터 1로 잡으면 이 범위 다 잡혔었던 것처럼 u를 마이너스 1부터 1 잡으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 영역이 다 잡힌다고 일단.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u하고 이제 v도 알아야 되잖아, 범위를. 자, 그럼 v 한번 봅시다. 자, v는 이 치환식에서 항상 의미를 찾아야 돼요. 자, 치환식에서 의미 한번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죠? 얘는 바로 y절편은 아니지. 부호 좀 바꿔줘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y하고 이 v하고 순서 바꿔주면 y절편에 마이너스 붙인 모양이네. 마이너스 v 되니까.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는 1이죠. 자,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 1인 거 요거네. 맞아요? 그럼 얘 y절편이 몇부터 몇이야? 마이너스 1부터 1이죠. 똑같이. 자, 근데 마이너스 바꿔도 마이너스 1부터 1이지? 그래서 v도 뭘로 잡으면 된다? 마이너스 1부터 1로 잡으면 돼. 그러면 이번에는 요 사이 영역이 다 잡히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 사이 영역이 다 잡힌다고. 여기 사이 영역. 기울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영역이 딱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쓰면 아까 요 범위하고 이 범위의 공통 범위인 뭐가 나온다? 마름모가 표현이 되는 거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어요?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면 왜 이렇게 치환하는지 알겠지? 야, 이거 적분하기 어때? 너무 좋지? 왜? 둘 다 상수니까. 맞아요? U하고 V가 둘 다 상수면은 적분하기가 워낙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면 좌표 변환하는 게 좋다는 거야. 이게 계산이 너무 쉽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 범위 찾아주는 게 이게 핵심이다. 일단. 그죠? 요것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계산이야. 알겠죠? 공식 외우고. 자, 그 다음에 뭐 야코비안도 한번 부가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얘는 뭐 워낙 쉽겠지만. 자, 여기서도 야코비안 할 때 한번 봐봐요. 아까랑 좀 상황이 달라. 아까는 x하고 y가 UV로 돼 있었죠. 그래서 바로 야코비안 했거든요. 방금 풀었던 문제.
그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얘는 x하고 y에 대한 식을 UV로 치환을 했잖아. 그러니까 u하고 v가 x, y로 표현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 x 구하고 y 구하든가 아니면 뭐 쓰든가. 영yak포비안. 근데 당연히 뭐가 좋겠어? 영yak포비안이 좋지. 맞아요? 이거 뭐 x, y 얘는 쉬워요. 근데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식도 치환할 거란 말이야. 무조건 영yak포비안이 좋은 거야. 이런 쉬운 식에서 한 번 더 써야 되거든. 이거 식 구하려면. 되죠? 그래서 얘는 이걸로 구한다. 그러니까 u하고 v를 x, y로 치환했을 때 야코비안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되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지? 아까랑 상황이 달라. 얘는 지금 u하고 v가 x, y로 표현돼 있으니까 이 영야코비안을 해야지만 바로 계산이 돼요. 알겠죠? 그냥 하려면 이거 또 구해야 돼. 그럼 별로지. 맞죠? 자,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분모해서 계산하면 돼요. 자, u를 뭐로 편미? x하고 y로 편미한 거 일행했으면 되죠? 자, 그러면 11이네, 그냥. 맞죠? 얘를 x로 편미, y로 편미. 자, 그 다음에 v를 x로 편미, y로 편미니까 1 마이너스. 몇이요? 마이너스 2죠. 맞아요? 얘 마이너스인데, 자, 음수 나왔네? 뭐 붙여야 된다? 절대값 붙여야 된다. 이거 야코비안 음수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넣어줄 때는 절대값에서 뭘로 넣어줘야 돼요? 2분의 1로 넣어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죠? 되죠? 우리 그 면적수 앞에 있는 그 야코비안을 2분의 1로 넣어준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UV에 대한 적분으로. 되죠? 그 나머지 계산은 이따 문제 풀면서 좀 연습하고. 이해되죠? 어떻게 구간 잡는지 하고 야코비안 계산하는 거. 이거 두 개만 알고 그 UV에 대한 적분 풀기만 하면 끝이야.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도록 하고 이 마름모 꼴의 형태면은 그 어떻게 치환하는지. 자, x 더하기 y를 u로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v로 치환한다는 거.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번 대표형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영역 R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것도 좀 외워야 돼요.
그치? 이거 본 적 있죠? 미분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아, 이거 마른 목골.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거 있죠? 그러니까 XY 이거 사분면에 따라서 다 나눠서 그려보면은 아까 그렸던 그 예제 1번 같은 마른 목골 형태가 된다. 는 거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모양이 자, 이런 마른 목골인데 저 XY 부호에 따라서 다 나눠서 해보면 나온다고 이게. 근데 그거 시험 볼 때 좀 하기 힘들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좀 형태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시. 그리고 당연히 이거 이하 작으니까 내부죠. 그지? 마른 모의 내부. 아, 이 영역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자, 이거 보니까 XY에 대한 적분하기 어때요? 아, 좀 까다롭다. 맞죠? 이거 뭐 전개해서 할 수도 없고. 너무 까다로워. 그러면 이거 사실 피적분함수 보기 전에도 파악이 돼야 돼요. 모양이 마른 목골이잖아. 그러면 피적분함수 볼 필요도 없이 차관이 돼야 돼. 알겠죠? 무조건 좌표 변환이야. 무조건. 되죠? 아, 이 모양 보자마자 이거는 XY 이거 적분 아니다. 좌표 변환해야 되는구나. 피적분함수 봐도 확신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부가적인 거라고.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거야. 아, 피적분함수 보면은 X 더하기 Y도 있고 뭐야 X 마이너스 Y도 있죠. 뭐 바뀌긴 했지만 이게 제곱이니까 상관없지. 아, 식도 주어져 있어요. 피적분함수에 저게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영역에 따라서도 좀 알기도 해야 돼. 알겠죠? 무조건 피적분함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 응. 자, 그래서 영역 보고 이건 좀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 뭐 식을 다 찾아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할 여유 없댔죠. 시험 볼 때. 그래서 외워야 된다니까. 치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x 더하기 y. 얘를 뭐로? u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를 v로. 아, 이렇게 치환을 해야지만 이 UV가 뭘로 잡힌다? 상수로 잡힌다. 약간 결과론적이어서 외워야 돼요. 알겠죠? 아,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것 그대로 해봅시다. 자, U하고 V 범위 찾는 게 제일 쉽지 않은 거였는데 얘는 범위가 그나마 쉽죠? 의미도? 아, Y절편으로 생각하면은 자, 둘 다 마이너스 1부터 1이었어요. 맞아요? 이런 것도 좀 바로바로 알아두면 좋죠. 이제 치환하고 나서 의미로 파악해도 되고 U는 아까 Y절편, V는 마이너스 Y절편. 맞아요? 아, 그걸로 이제 파악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야코비안도 한번 봅시다. 자, 야코비안 뭐 나왔어요? 이거 영야코비안 써야 됐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었나? 마이너스 1이었나? 이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뭐에서? 절대값에서 2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외워두면 좋긴 해요. 뭐, 물론 뭐 되게 쉬운 계산이어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거 워낙 대표적인 치환이거든. 알겠죠? 이렇게 치환하면 야코비안이 2분의 1이라는 거 알아두면은 뭐 더 좋겠죠? 바로 뭐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쓰면 좋으니까. 자, 근데 뭐 저거 정도는 그냥 계산해도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바꿔봅시다. 이 뭐 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야. UV에 대한 적분을 바꿔서. 둘 다 마이너스부터 1이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 y-x에 뭐 넣으면 돼? 원래는 마이너스 v인데 제곱 있으니까 그냥 v 넣어도 되죠? v 제곱이고 앞에. 그다음 익스포넨셜 얘는 6고. 그다음에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우리 극좌표에서도 R 빼먹는 상황 좀 있어요. 가끔. 그 R 빼먹으면 안 돼. 항상 좌표 변환 했으면은 약호 변환을 곱해야 된다. 요.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DU, DV 하면 돼요. 뭐 DV, DU에도 상관없고. 되나요?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끝이요. 어렵지 않죠? 다음부터. 자, 뭐 계산은 뭐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자, 이 정도는 이제 생략이야. 자, 이거 뭐 변수 분리해서 적분하면은 뭐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저 X하고 Y에 대한 적분이 어려우니까 UV로 바꾸는 건데, 저 영역 모양만 봐도 딱 차관이 돼야 돼요. 저거 마름모니까 좌표 변환이 있구나. 그리고 이 C까지 딱 생각이 나야 돼.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이 문제 수월하게 딱 차관해서 풀려면. 알겠죠? 뭐 원리로 이렇게 접근하려 하면은 이게 잘 못하더라고. 저 그냥 외워야 돼요. 모양 형태에 따라. 저 치환 방식을. 되죠? 자, 이거 정리하시고, 이거 뭐 비슷한 건데 쭉 해보시고. 자, 우리 11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맞다. 내일도 수업인 거 알죠? 오늘, 오늘 금요일이죠? 아니, 어제 수업이 없다 보니까, 내일 토요일인가? 막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되더라고. 내일 오전 수업이네? 보니까 금요일이었어. 올해는 좀 널널해가지고, 뭔가 삶의 질은 좀 높은 것 같아요, 더. 작년에는 7, 8월에는 제가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수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야, 코로나 때문에 학생도 없고 막 그래서 많이 개강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는 안 됐는데 작년에는 진짜 7, 8월에 제가 막 계산해봤는데 62일인가? 하루도 안 쉬고 출근했더라고. 주말 그런 거 없어요. 62일 연속 출근.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뭐 살다 보니까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막 그 2달 동안 계속 출근하다가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수업 그 뭐야 여름방학 끝나고 없어져 갖고 이제 딱 쉬었거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뭔가 이래도 되나 막 그런 느낌도 들고. 자, 우리 11번 한번 봅시다. 자, 좌표 변환에서 내직선 주어져 있는데, 자, 이 직선이 조금 다르긴 해요. 아까랑 모양이. 자, 어떤 모양이냐면,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은 요거 되게 쉽죠? y는 x야 그냥 y 넘기면.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직선. 자,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의미? 그러니까 y하고 1하고 바꿔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기 위해서는 좀 바꾸는 게 좋죠. 아, y가 x-1이니까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요렇게 올라가죠. 요거 요렇게 올라가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x 옮기면은 y절편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얘 됐으니까 요 정도? 요렇게. 아이고, 여기서 만나겠다 그럼. 좀 잘 그려야지. 얘를 좀 잘 그렸네. 다시 하고 이렇게 또 만나고 이게 모양을 그려봐야 돼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나겠고 그다음 얘는 y절편이 2죠. 이면은 요 위쪽이네. 그렇죠. 이렇게. 아 그럼 어디요? 여기 보여요 여기?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이 영역이구나. 찾을 수 있죠? 그려서 그럼 그려보니까 여기 이 영역이라는 것 좀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떤 모양이에요? 마름모 형태죠.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거가 평행이동된 형태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평행이동 되면은 범위만 살짝 바뀔 뿐 원리는 똑같아. 되죠? 자, 어쨌든 마름모 꼴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치환한다? 이런 마름모 꼴에서는 외우라고 했죠, 이건. 치환식 자체를. 뭐 여기서 착안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모양 보고도 알아야 돼. x 더하기 y를 u로, x 마이너스 y를 v로.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랬어요? UV 범위랬지. 몇부터 몇이요? 아까랑 좀 달라요. 맞죠? 자, 일단은 이건 기하학적 의미를 살려야 돼. 그래서 이거 설명했던 거예요. 그냥 뭐 마이너스 1부터로 외우면은 그거는 중심이 원점일 때만 하는 거예요. 자, U의 의미를 뭐로 생각하랬죠? 마이너스 X 넘기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y절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y절편은 몇부터 몇이야? 1부터 2까지잖아. 이 영역 표현하려면. 맞아요? 1에서부터 2까지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U의 범위 1부터 2예요. 할 수 있겠죠, 이거? 그치? 자, 그러면 이 영역이 전부 표현된 거예요. 지금 U로. 자, 그 다음에 V는 기억적 의미 뭐라고? Y하고 V 바꾸면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마이너스 붙은 형태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뭐가 돼? 0부터 1 되지? V의 범위는? 원래 Y절편 범위 마이너스 1부터 0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 마이너스 V의 범위인 거니까. 맞아요? 그거 해보면 0부터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찾아야 돼. 할 수 있겠죠? Y절편 의미로서 찾는 거예요. U하고 V의 범위는. 되죠? 이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의미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야코비아는 뭐 좀 외웁시다. 2분의 1이었죠?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 외워주면 더 좋고. 자, 그럼 끝났죠? 자, 우리 1부터 2고 0부터 1이고. 자, 피적분 함수 봐도 힌트가 있어요. 치환을 해줄 저 식들이 그냥 대놓고 나와있죠? 6고 9이고. 근데 저거는 보지도 않고 했어요. 그냥. 영역이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자, 그럼 U분의 V, 그 다음에 야코비안 꼭 붙여줘야 돼요. 이거 빼먹어서 실수하면 안 돼. 그럼 진짜 억울하지. 맞아요? 저도 학생 때 많이 실수했어요 이거. 빼먹더라고 이게 계산하다 보면. 자, 그래서 꼭 주의 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순서 좀 맞춰줘야 돼요. DV, DU. 되죠? 자, 한번 뭐 계산. 응?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이걸로 하랬구나. 아이고. 그냥 이걸로 할게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알겠죠? 그래서 얘로 하랬는데 어차피 갖고 한 거잖아. 맞죠? 그냥 이걸로 합시다. 뭐 그냥 바꾸면은 이거 뭐 야코비안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범위만 살짝 바뀌긴 하겠죠? 자, 그래서 뭐 저게 있었네 말이. 그냥 이걸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번. 자, 우리 1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영역 R은 좌표 평면에서 점 0,0, 2,4, 4,1, 2, 마이너스 3. 자, 이거를 꼭점을 갖는 사각형이다. 자, 이 변환을 이용해서 구한 적분, 값 구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거라는 거야. 문제에서도 이 치환식을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까 문제도 줬었죠. 저 그냥 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직접 이거 안 나오면은. 알겠죠? 그나마 줘서 조금 할 만한 거예요, 이런 거를. 자, 그러면 뭐 치환식도 좋겠다. 한번 그림 그려가지고 어떻게 범위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0,0하고 자, 2,3면은 2,3은 이쯤. 그 다음에 4, 4, x 4고 1이면 여기. 자, 그 다음에 2, 2면은 여기죠. 2, 마이너스 3이면 쭉 아래. 여기. 자, 그러면 이거 모양이 약간 좀 삐딱하긴 한데, 자,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여기가 이런 식으로. 어때요? 모양이? 좀 마름모 같으면서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도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좌표 변환을 해야 돼. 이거 뭐 x하고 y 범위 잡아서 할 수는 없는 모양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x하고 y에 대한 적분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영역만 봐도 알아야 되고 변환해서 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도 하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환식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는 치환식을 약간 특이하게 줬네. x하고 y를 uv로 줬어요. 자, 근데 이런 식이면은 이거 u하고 v 범위 찾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준 것 같아. 이렇게 나와 있으면 u하고 범위 저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된다? u하고 v를 x와 y로 표현한 식을 구해야 돼. 그래야지만 u하고 v의 의미 파악해서 그 뭐 y절편이라든지 그런 걸로 의미 파악해서 구할 수 있죠. u하고 v 범위를. 그래서 이거를 좀 계산을 해야 되겠네. 좀 귀찮게도.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u를 구해볼까요? 자, u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뭐 빼주면 되죠? 아니지? u를 하려면은 패배하고 그럼 3x는 3u 플러스 6v 그 다음 여기다 2배 해야지. 그럼 2y는 4u 마이너스 6v 더해주면 나오죠? 그럼 7v 7u 맞아? 응. 자, 그러면은 자, 소거하고 자, u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 xy식 먼저 씁시다. 자, 그러면은 7분의 1에 3x 플러스 2y 얘가 u죠. 맞아요? 이거 뭐 그냥 연립방정식 계산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저 v 구하려면 v 구하려면 u 소거해야 되니까 2x는 2u 플러스 4v.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자, 그럼 이번엔 빼봐요. 빼보면 이제 7분의 1에 2x 마이너스 y 얘가 이제 v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되나요? 자, 7분의 1씩 이제 붙네. 뭐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요렇게 치환을 했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이제 기하학적 의미를 봐야지. 이 7분의 1이 있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7로 나눠주고 뭐 곱해주고 그 정도니까. 얘가 의미가 있지. 자, 3x 플러스 2y. 자, 이거는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다? 이거 y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모양이. y 정리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되죠? 맞아요? 기울기가. 이거, 여기까지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y가 어떻게 되냐? 7 곱하고 넘겨준 다음에 2로 나눠보자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x 그 다음 플러스 또 2로 나눠줬죠. 그러면 뭐야? 2분의 7 u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 구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만 기하학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직선이 어디냐? 얘하고 얘겠지. 이거 뭐 굳이 점을 가지고 뭐 기울기 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눈치챌 수 있죠? 맞아요? 얘 무조건 구해보면은 기울기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예요. 이해돼? 할 수 있죠? 이거? 그러면 절편 이제 구해야지. 이거 절편 구하려면 또 까다로워.
얘는 쉬운데. 얘는 원점 지나니까 0부터죠. 근데 예절편 구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네.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야지. 그러니까 할 게 많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은 뭐 이게 힌트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얘가 귀찮긴 하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야 무조건 앞에. 맞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얘 넣어볼까? 자, 그럼 2하고 4 넣으면 어떻게 돼? 2 넣으면은 마이너스 3, 여기 4 넣으면 몇이요? 넘기면 7이죠? 아, 그럼 플러스 7. 여기 y절편 7이었네. 되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 여기서 2분의 7 u가 저 7까지라는 거잖아. 의미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얘의 의미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어차피 얘가 y절편인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기하학적 의미를 얘를 y절편으로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구할 수 있죠. 수월하게. 자, 그러면은 이게 다 할 수 있으려나?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이거 2분의 7u 얘가 몇부터 몇? y절편이 0부터 7이랬지? 맞아요? 이 y절편이 0부터 7까지면은 이 영역 전부가 가로지잖아. 맞죠? 아, 정리하면은 u의 범위는 몇부터 몇이다? 7 나누면은 0부터 2죠? 이거네. 돼요? 자, 나름 깔끔하게 나오죠? 계산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도 해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야. 자, 요거 하려면은 얘는 y는 몇이죠? 얘는 그나마 좀 할만하지. 7 넘기고 y만 해주면 되니까 y가 2x 마이너스 7v.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마찬가지예요. 얘를 y절편 의미로 이제 생각해서 범위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직선식을 얘는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얘는 어차피 0이겠지. 맞아요? 아, 이거는 의미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y절편 0이니까 얘 구해야 돼요, 식. 되죠? 제 위에 y절편은 자, 구해봐야 된다. 그럼 이 기울긴 뭐 이겠죠? 딱 봐도. 자, 그럼 2x고 자, 지나는 점 얘 음수니까 좀 별로야. 얘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4, 1 넣으면은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7이네. 맞죠? 이직선식. 이직선식까지는 구해야 돼요. 이거 안 구하고는 뭐 직관적으로 알긴 힘들어. 맞죠? 구해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이제? 얘 의미. 마이너스 7v. 자, 얘는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y절편이 마이너스 7부터 0까지죠? 지금? 맞아요?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해야지 이 영역 가르지잖아. 아, 마이너스 7부터 0이구나.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V범위. 그러면 마이너스 7 양변에 나눠주면 V범위 몇부터 몇? 0부터 1이지? 맞아요? 바뀌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거는. 나름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계산하면 돼요. 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 빼먹을 거니까. 야코비안 해야지. 할 게 많긴 해. 그쵸? 자, 야코비안 계산합시다. 이거 당연히 영야코비안 해야죠. 아니, 그냥 야코비안 해도 되겠다. 영야코비안 별로야. 여기는 x, y가 UV로 표현돼 있잖아요. 우연히도. 맞죠? 문제에서 의도하고 준 거니까 얘 갖고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얘는 영야코비안 말고 그냥 이걸로 합시다. 얘는 이제 식을 주어졌으니까 x, y가 UV에 대한 식으로 줬잖아요. 얘 갖다가 쓰면 좋죠. 이거 영야코비안 하려면 좀 귀찮잖아. 7분의 1도 있고. 얘 갖다 해도 되겠지만. 맞죠? 이걸로 하는 게 더 좋지. 문제 사항이. 자, 그러면은 x를 UV로 편미. 그럼 1, 2고. 그 다음에 y를 UV로 편미. 2 마이너스 3. 자, 그럼 마이너스 7인가? 절대값 해야지. 7이죠? 자, 이제 끝. 자, 그럼 준식은 자, 둘 다 상수니까 뭐 저 순서 상관없고 범위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가 아주 깔끔한 게 들어있지. 여기 3x 플러스 2y 여기 있네. 7 넘겨서 7u로 두면 되겠죠? 그치? 7 넘기면 7u잖아. 아, 그러면 익스펜셜 7u가 되고. 그 다음에 저거 야코비안 7 곱해주고 dv du 하면 끝.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뭐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거 하면은 익스펜셜 14승 마이너스 나올 거예요. 자, 좀 쉽지 않죠? 근데 원리는 똑같아. 결국은 모양이 저런 뭔가 마른 목골의 형태다. 이거는 약간 더 살짝 기울어져 있긴 하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원리는 똑같아. 아, 이 식을 치환식, 이제 이거 치환식을 줬으니까 그나마 할 만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줬잖아? 안 주고도 나와요. 이거 안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직선식 구해봐야 돼. 그러면은 이거 x, y 넘겨가지고 뭐 얘 2가 좀 귀찮으면 또 2도 곱해서 그렇게 치환하든가 해야 돼요. 치환식 안 주어져 있으면 이 직선식을 구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상수만 냅두고 그러면 2x 마이너스 y를 치환해야 되겠구나 이유로 그런 식으로 착안을 해야 돼. 얘는 외워서 할 수는 없어요. 이 직선식을 다 구해봐야 돼. 근데 다행히도 치환식을 줬죠.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인 거라고 생각되니까 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UV 의미 파악에서 Y절편 의미 파악에서 UV 범위 구하고 그다음 야코비안 구에서 계산만 해주면 끝. 쉽지 않아요. 시험 나오면. 이거는 뭐야 일반적인 영역도 아니니까 좀 저 치환식도 약간은 좀 불편하게 돼 있죠. 모양이 구하기도 좀 해야 되고 좀 할 것도 많고 좀 파악하기가 쉽진 않다. 근데 변환 식이 주어진 게 저게 그나마 제일 큰 힌트인 거야, 진짜. 변환 식이 주어진 게. 그죠?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더 어렵겠죠, 나오면.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14번 이거 봐봐. 이건 안 주어져 있죠, 변환 식. 뭐 그려서 해봐요. 찾아봐. 자, 똑같은 유형이긴 해요. 자, 우리 페이지 220조 다시 돌아와서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시간이? 시간 뭐야? 25분에 끝나야 되지 않나? 맞죠? 왜 이렇게 오래 했지? 자, 좀 쉬었다가 합시다. 미안해요.